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상당한 규모로 저쪽 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넘어오는 흐름이 생긴 거예요. 예. 장관 유임시키고 맞아요. 뭐 개혁신당 대표였던 허은하 씨를 비서관으로 기용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 권오을 장관 본부에 하고 등등의 그러니까 이 흐름이 처음으로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이제 이른바 한참 시끄러웠던 뉴 이재명이라는 뭐 그런 현상 중에 하나죠. 예. 저쪽 사람들 데려다가 뭐 장관으로 쓰고 다 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작은 정당들한테는 하고는 안 해요 아무것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도 기용 안 했고요 그쪽 인사들을. 민주당도 어떤 연합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필요할 때만 같이 국회에서 뭘 하지. 선거연합도 전혀 안 하고 있죠. 이제 혼자 다 하겠다고. 왜? 저쪽이 분열되고 약화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 제1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헌법 개정이 필요한 정도의 사회개혁 이런 걸 하려면 그 방식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 리더십도 없고 안 보이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 리더십도 없고 내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모습도 없고 그냥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권력은 언제나 집중을 추구한다. 이런 오래된 인간 행위에 대한 어떤 명제 그런 걸 재확인해 주는 그런 행태를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거든요. 정치적 본성만 보인다. 예. 일부 정치평론가와 스피커들이 자신의 권력투쟁적인 관점을 현실에 투영하며 대중을 군중화하고 정치를 종교화하는 망상적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어긋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과나 반성 없이 타인을 악마화하는 행태는 과거 수구 세력의 논리와 유사한 자기 모순적 모습을 드러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관점을 말하게 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이나 특정 스피커들이 비판을 봉쇄하고 자신의 패거리 이익만을 추구하며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이 시각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서는 네.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비난을 하는 건가요? 정준희 씨 나와가지고 굉장히 뭐 그분이 이렇게 격앙된 분이 아닌데 과잉 격앙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 겸손은 힘들다 그 채널에 나와서 말이죠. 네, 말씀하시는 거 봤습니다. 뭐 무슨 개소리 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런 말까지 하는 이제 그런 분은 아닌데 점잖은 분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예, 이렇게 그 정신 분석에서 그런 게 있어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예, 그렇게 어떤 과잉된 행위를 거기서 제스처를 취할 때는 그 이면이 사실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끈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평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정준희 선생이 왜 그랬을까 하는 게 너무 궁금해지고 사실 그분과 굉장히 제가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김어준 씨하고 좀 각을 세우는 순간 이후로는 제 방송에 일체 출연을 안 하세요. 예. 아유 또 거기에 의리가 있는데 하실 순 없겠죠. 예. 숨은 거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준희 교수 이야기는 뭐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네. 저 김어준 총수가 최근에 네. 이게 어떤 발언을 했는데 너무 참 충격적이다 못해서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영상이 준비됐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설 전에 민주당 내부 사정이 복잡했잖아요. 제가 권력투쟁이라고 했는데 정당에서 권력투쟁은 항상 있는 일이라고도 했고 근데 두 가지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입니다. 1년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일찍 차기 권력을 두고 집안 싸움이 일어난 건 내가 처음 봤어요. 두 번째는 차기를 둔 싸움인데 명패를 이재명으로 달았잖아요. 이건 반칙이라고 했고 지금 민주당은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긴박한 국제정세를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고 대응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법안을 만들고 언론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국민들에게 그런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진 이래로 그러니까 80년대 말 이래로 민주당에서 이렇게 유리한 국내 정치 환경은 처음이거든요. 정권 초기에 무지자라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에 반면 지리멸렬한 보수 세력에 쪼그라든 조중동의 영향력에 이렇게 환상적인 조건은 처음 보는데 이 귀한 시간을 권력 게임에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고 있다. 어이가 없으시다면 좋아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건. 와. 지금 왜 그 차기 대권 노름하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누가 조국 당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조국을 사실상 황태자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저 말에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 문자 이렇게 글자 자막 나오는 거 보니까 어이가 없다면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눌러드리겠습니다. 예, 저건 정말 어이가 없네요. 예, 이게 거의 저거는 지금 뭐 한국 정치에 대해서 꼭 정치 고관청이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이 지금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서 이 정부가 열심히 뭔가 이제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거의 뭐 옛날에 저기 전설의 고향에 보면 내 다리 내놔 이런 것처럼 그냥 그런 지분 정치를 하고 대권 투쟁을 여기다가 점화를 시키고 네. 또 유력 정치인들을 불러다가 거기에 호통을 치고 원내대표 바뀌면은 거기다 대고 지령을 하고 예. 그죠? 그다음에 당 대표 선거에 사실상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네. 조정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거의 사실 얘기할 정도로 실체가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모든 사단을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어디다 대고 좀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 되면 거의 정신분열증적인 건데 본인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유체 이탈. 이건 유체 이탈 정도가 아니고 정신분열증적인 것이죠. 이게 두 개의 김어준이 지금 있는 건가요? 이거 너무 저 영상은 제가 지금 처음 봤는데 너무 좀 놀랐어요. 저게 언제 나온 영상인가요? 최근 영상이에요. 저거. 예. 예. 김어준 총수가 요즘에 하여튼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함돈균 박사님이 그동안 쭉 주장해온 바를 거의 복창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아유 그러시네요. 진짜. 조국을 소환해 가지고 그렇게 조국의 이익을 위해서 멸사봉공하면서 네. 결국 이제 친문의 주도권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이 말이죠.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거의 뭐 멸사봉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멸사봉공이라는 게 사적인 것을 멸하고 공공적인 것을 이렇게 내세운다는 건데. 그런 뜻이었습니까? 네, 예. 사실 멸사공공 말씀하신 이제 의미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하고는 저는 봉사라는 완전히, 표현이 적절했겠네요. 예, 괜히 또 멋진 말 반대되는, 쓴다고 멸사봉공이라고 했다가. 예, 왜 지금 이런 일들을 이렇게 좀 거의 기획하고 정치 공작 사실 민주진영이 그런 정치 공작에 대항해가지고 그걸 규탄해 왔던 그런 거였는데 오히려 네. 그런 그들과 싸우면서 정말 괴물이 된다는 얘기가 니체 얘기가 있는 것처럼 네. 거의 정치 공작에 가까운 어떤 그런 일들을 해왔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정말 멸사 봉공이 아니고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이 시대의 아젠다 국민의 아젠다 대통령의 아젠다도 아닌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공적인 것을 위한 아젠다는 전혀 아닌 어떤 일들인데 그럼 누구를 위한 거냐? 이 아젠다를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아젠다였을 뿐이거든요. 그렇죠. 예. 매우 사적인 패거리 정치였고 그 패거리 정치를 넘어서서 이 이재명 정부라고 하는 게 이 보통의 다른 정부하고는 좀 달리 내란을 딛고서 들어선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정부의 실패는 그냥 하나의 그냥 그 정부의 그냥 정책적 실패.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은 반대 진영 찍을게 이렇게 되는 거지만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딛고 선 정부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실패는 다시 그냥 옛날로 가고 그냥 나라가 골로 가는 거예요. 윤 어게인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극단적인 어떤 세력들이 등장할 수도 있고 네. 우리나라가 그 증오 정치, 분노의 정치, 그 다음에 아주 국가를 사유하는 그런 어떤 패권 정치 같은 것들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리고 아주 그 폭력적인 어떤 그런 정치가 정부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번에 망하면 그럼요. 파시즘 정부가 들어섭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승리라고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를 가장 어깃장을 놓고 발목을 잡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사실상 그것이 그냥 공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 김어준 씨 개인뿐만 아니라 그 네. 채널에 또 봉사하는 옛날에는 그걸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국가 장치라고 해가지고 거짓 허위적인 어떤 선전을 하는 것이 국가가 주도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뉴미디어의 힘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 미디어 힘을 통해서 군중의 정신을 이제 장악하고 집권 여당도 이 모리스를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참칭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점유할 수 있고 당도 접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그 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시대의 불행이고 사실은 이 김어준 씨는 제가 볼 때는 저런 형태로 지금 가는 것을 보게 되면 본인이 어떤 선거 때 보면 이제 누가 광인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본인이 지금 광인이 됐어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거기에 또 협력하고 있는 그 이데올로그들 유시민 씨, 그다음에 정준희 씨, 박구용 씨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거기에서 골로 가는 네. 예, 뭐 홍사훈 기자님이신가요? 네. 예, 그분도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발언들을 간해서 아, 많이 하시는 이런 네. 것들 보게 되는데 그분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급여를 받을 거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 개변의 개변이. 네. 멸사봉공이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네. 봉사멸공. 네. 봉사멸공. 그 말이 실제적으로 맞는 말씀 같아요. 예. 아니 왜 김어준 총수가 저 조국을 위해서 저렇게 그 봉사멸공한다고 보십니까? 예. 뭐 패거리의 이익이죠. 예. 패거리의 이익, 그 예. 친문의 이익. 네. 예. 이미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적인 뭐 공식적으로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 아주 괴물 같은 정부가 들어서니까. 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네.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해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보가 모여야 해석이 되니까. 그렇지. 사후적으로 이 사건이 그런 일들이었고 이런 징후라고 하는 게 그런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와서야 이렇게 이해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 그 명민준 씨인가 예. 그분이 어디 짤이 올라온 걸 보니까 예. 점으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거를 이어가서 선으로 보니까 모든 일련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맞춰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 사실 그래요? 뭐 해석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구슬이 보여야 뭐 진리를 네. 만들 수 있듯이. 예, 그렇게 네. 해석을 해보니까 저같이 어떤 그 정보의 접근성이나 이런 게 높은 사람이 아닌 네. 제가 기자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인데 이제 와서 그냥 보도되는 그런 것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 이제 사후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비평하는 사람이 모아서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정책적 실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에 어깃장을 놓고 또 어떤 정치적 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사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했고 이재명 그 후보, 이재명 의원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정치 검찰에 대한 그런 비난 같은 것들을 지금 그들의 거의 유일한 명분은 이 검찰 개혁이에요. 예,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그런 걸 내세우는데 이분들이 결국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어떤 그런 수석 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대장동 수사라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기소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보면은 무죄 판결이 난 것들도 되게 많은데 그렇지. 그 정부가 이재명이라는 리더십을 무고로 정치적 살해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누가 이 검찰 개혁의 그 대상이라고 지목한 그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 지휘를 하고 본인들이 기소를 하고 이랬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야. 그 심지어는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사표를 받아낸 추미애 장관 탓을 합니다. 네. 네. 추미애 때문에 검찰 개혁이 안 됐대요. 지금 문재인 세력이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게 너무 이 자식들은 기본적으로 싸가지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니 정신분열증이에요. 정신분열증. 본인들이 했던 일인데 그거는 딱 잊고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은 딱 은폐하고서 그리고 또 그런 거는 김어준 채널에서 다뤄주지도 않아요. 아주 매우 않아요. 선택적인 정의. 그러니까 정청래 씨도 그렇고 이 지금 김어준 씨도 그렇고 이 조국 혁신당이나 우리가 문파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공통점이 정신분열증 같아 지금 보면. 본인이 했던 일인데 자기가 자기 얘기를 다 하고 있어.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고 있어. 그 비판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거야. 너무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뭐 국민들은 이 그 비판의 대상이라고 그걸 놓고서 막 누군가를 때렸는데 그게 진짜 그 정치 검찰이고 그 다음에 뭐 윤석열 뭐 정부고 또 뭐
이 어떤 수구 세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그런 현장들을 이제 많이 목격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좀 진실이 많이 드러나는 거 그런 지점에서 더 이상 이제 스피커로서의 힘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상실하는 것 같고 또 요 이제 최근에 유시민 씨나 뭐 어떤 박구영 씨 그다음에 정준희 씨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공신력을 얻고서 어떤 스피커 역할을 했지만 이렇게 자기 분열적이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또 자기 모순적인 이런 것들을 쉴드를 치려고 이분들이 하다가 보니까 스텝이 완전히 꼬이고 궤변의 궤변 또 죄를 다른 죄로 접고 죄를 죄로 덮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크게 보면은 민주 진영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기득권 세력이었구나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대형 스피커의 몰락이라고 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아주 급격하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 이전에는 사실에 근거해서 막 논평을 하고 네. 뭐 이렇게 뭐 비평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까 그 보세요 하면 자기가 했던 얘기를 전부 다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네.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그 지금 무작정 자기를 쉴드 쳐주는 이런 신도 같은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자들 믿고 좀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 한 박사님도 그런 비난을 많이 들으셨죠. 뭐 저기 질투, 질투심, 혹은 뭐 저기 갈라치기 네. 이런 얘기 출창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좀 들었습니다. 이 김어준 신도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딴천지 신도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갈라치기라는 말이 가장 이들이 만든 이 김어준 채널이 만든 히트 상품이죠. 그래요? 히트 상품이고 예. 그걸 가지고 한 세월 잘 해먹었는데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갈라치기라는 말을 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반민주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관점,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고 민주주의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게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민주주의는 형식을 규정하는 체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정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을 이제 보증하는 것이 그렇지.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그냥 알파와 오메가고 그 과정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투표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투표 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앞에 있는 그 과정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게 하라. 제 이제 스승님이 그 올해 내신 책 중에 다 말하게 하라 이런 책이 있거든요. 어제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 스승님이 누구십니까? 예, 이제 고려대 국문과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시다가 퇴직하신 김인환 교수님이라는 김인환 교수님. 예, 아주 그 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불세출의 대학자로 불리는 분이에요. 예, 근데 그 책은 이 조선 시대의 어떤 그 사상사, 한국 사상사를 이제 쓴 그런 책인데 한국 사상사를 하나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한국의 사상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다 말하게 할 수 있는 이 말의 권리 그것을 보장하는 거, 언론을 보장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김어준 채널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관점이 다른 것은 말하지 마.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 반민주주의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다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이데올로그들이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철학자도 아니죠. 그 철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 말을 그냥 같이 거기서 박수를 치고 그냥 같이 그냥 웃으면서 헛개비 같은 웃음을 웃으면서 그 옹호를 하고 유시민 씨도 그 오만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면 모든 것이 그냥 다 되는 것처럼 그런 오만에 그렇게 만들어 드렸어. 네. 우리 저 시민들께서 일부 시민들께서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하지 마라. 이거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남을 흑역사의 그냥 어떤 하나의 그 상징이 됐다고 봐요. 그 장면은 역사적으로. 그런데 말이죠. MBC에 나와서 네. 그 유시민 씨가 네. 발언 취지를 왜곡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손석희 씨하고 또 했던 그런 대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바로 과거의 합당 논쟁 당시에는 합당에 반대하면 정치를 모르는 인간 취급하더니 네. 그런 뜻이 아니었대 또. 네. 아니 그 논란이 되고 많은 질타를 받고 그런 다음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면구스럽고 쪽팔린 일입니까? 네. 그냥 사과하면 되는데 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다. 끝까지 사과하지 근데 않는다.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다. 이 장면은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 재판에서 보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윤어게인이 문어게인이고 문어게인이 이게 윤어게인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이게 정치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만 사실 다른 거지. 네. 굉장히 유사한 컬처를 지금 반복하고 있고 유사한 세계관을 반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문어게인의 등장은 다시 그와 비슷한 컬처를 가지고 있는 윤어게인을 등장시킬 것이다. 그래서 네. 이 문어게인을 관뚜껑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 아니, 문어게인을. 문어게. 왜냐하면 윤어게인은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보신 것처럼 전한기 씨나 앞에 있는 황교안 씨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완벽한 망상 체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는 건들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지리멸렬해가지고 그냥 쪼그라들게 돼 있고 자멸하게 돼 있어요. 다만 그런 권력들과 어떤 그런 권력의 비호하에 그들이 주류를 이루었을 때 사회의 제도 속에서 그 아주 기득권적인 시민적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로 기득권 세력이 되고 그걸 제도와 컬처를 만들고 있는 이런 사법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법이라든가 제도 같은 걸 만드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 자체를 지금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격하잖아요. 네. 뭉쳐. 그렇지. 그냥 두면 되는 거야. 그냥 예. 쪼그라들어요. 그 정도가 되면. 예. 근데 지금 그 유시민 씨 같은 경우도 반성이 없고 예. 사과도 없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반성이 없고 사과가 없잖아요. 김원준 그렇죠. 씨도 반성이 없고 사과가 없어요. 명백한 어떤 그것이 오류이고 잘못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돈을 받고 뭐 하는 세력이다. 이거 그런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과거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했던 얘기거든요. 그렇지. 수구 세력이 오랫동안 했었던 그냥 전두환 때부터 내려왔었던 그냥 표적질이잖아요. MB가 말이죠. 옛날에 예. 그 촛불 집회에 있었을 예. 때, 그 촛불을 누가 다 됐는가. 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예. 이명박뿐만 아니라 전두환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박정희 때부터 있었던 거고. 누가 돈을 댔는가, 누가 예. 기획했는가.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어떤 특정 그 지도자, 지휘자에 의해서 그 가동되는 로봇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예전에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빨갱이라고 지목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네. 돈 바꾸고서 하는 놈들이 있다. 네. 예.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에 대한 비판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거를 그런 방식으로 응수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응수한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하나의 그냥 사회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역동적인 상황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공작 정치와 같은 일단 김어준 씨는 보면은 이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라는 게 지금 이제 좀 권력 투쟁이라는 게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권력 투쟁을 만들어 놓고서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거기다 대고 이제 비판이 쏟아지니까 예. 그러면은 정치가 권력 투쟁이 아니고 뭐냐라고 하면서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옹호하면서 예. 이재명도 권력 투쟁을 하는데 어. 왜 우리는 권력 투쟁을 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권력 투쟁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 있죠. 근데 권력 투쟁 외에는 정치라고 하는 현상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벌어지는 일인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치 행위는 좁은 의미의 어떤 그 당직을 배분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이제 자리를 배치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교육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사회의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네. 굉장히 그 정치는 사실은 포괄적이고 또 정치와 정치의 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정책이라고 하는 건 미묘하지만 또 다르기도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권력 투쟁입니까? 정책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네. 이런 걸 우리가 권력 투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뭔가를 탈취하고 등에 칼을 꽂고 그것을 뺏고 모의하고 공작하고 이런 어떤 세계 속에서 완전히 살았기 때문에 이 세계의 머리 정신의 구조 자체가 하나의 그냥 망상적인 어떤 스토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현실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역동성 같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림,
심지어는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현실을 끌고 와가지고 그 그림에 맞추는, 현실을 자기 그림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사고 체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건을 객관적으로 망상이에요. 그 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예 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사건을 조작하고 공작하는 거고. 예. 그 사실을 왜곡하고. 예, 그러나 예. 사실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대로 이제 잘 되지 않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저런 광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 지금 화가 났어요. 지금. 예, 예. 그 예. 제가 정신분석을 전공을 했는데 이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형적인 어떤 망상적 구조. 아. 현실을 해석하는 자가 예. 현실이 자기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음. 오히려 그 사실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현실을 자기가 이제 그리려고 하는데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되지 않는 현실에서 자기 머릿속에서 그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가상적인 스토리를 갖게 되는 것이 이 파라노이아 같은 정신적 망상적 구조거든요. 예, 근데 아까 그 전한길 씨 있잖아요. 예. 황교안 씨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중국이 개입을 하고 있다. 아직도 지금 선거 끝낸 지 얼마인데 지금 선거 가지고 저러는지 아직도 저는 몰랐어요. 저런 사람들이 있는지. 근데 저런 그 사고 체계가 완전히 그 망상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세상을 좀 보는 거야. 네. 그리고 그 현실이 그거하고 따라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예. 근데 이제 따라주는 사람들은 있죠. 저렇게 길거리 나오는 사람들. 글쎄 말이에요. 신도화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종교화되는 거. 시민을 군중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시민이 교주화되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 어떤 그런 종교적인 망상적 종교의 과정이죠. 그런 것하고 되게 유사한데 이게 지금 윤석열, 김어준 채널, 그다음에 이런 전한길과 같은 저런 어떤 사람들 이게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 문 어게인이라고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망상적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각주국어 저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배는 지금 지나가지고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니에요. 네. 근데 물 자기들은 따라 한참 흘러가는데 예. 요 배에다 저 그림 예. 그 체킹 예. 마킹을 해놓으면은 요 밑을 내려가면 뭐가 끌어올려질 수 칼이 있다고 있을 생각하는 것이다. 거죠. 예. 이미 근데 배는 지금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예. 20년, 30년, 40년, 97년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수권 세력이 된 게 바로 벌써 한 30년인가요? 글쎄 말이에요. 30년이나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예. 그때의 그림을 자기 머릿속에서 그리고서 지금 모든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역시 망상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스피커가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인데 예. 이 어느새 이 자리가 그 종교가 됐어요. 예. 자기가 교주가 되고 그 저기 시청하는 사람들은 그 교인이 되고 네. 그 종교도 그렇습니다. 네. 목사가 이 사회 공동체의 그 공익과 평화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뭐 교인들이 그냥 추종하니까 자기가 그냥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겸손교회, 네. 김어준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구조가 좀 타락한 교회하고 똑같다. 뭐 교회도 굉장히 어떤 그 신실한 그런 교회도 있죠. 사실은 그런 공동체도. 근데 굉장히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좀 신성한 예수님을 우리가 좀 리스펙을 하는 건데 목사님을 전부 다 추종하는 그런 교도가 돼 있는 건데 이런 게 뭐 통일교나 신천지 다 비슷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간을 신성화하는 것인데 그게 뭐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저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망상 체계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예. 과거에는 내가 한마디 하고 예. 유시민까지 나와서 이렇게 또 덧붙이면은 그 자체가 진리가 됐는데 이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신경질이 난 거야. 그래서 요즘에 또 그들이 이현주를 네. 악마화하고 말이죠. 그리고 뉴 이재명이 아니라 뉴 라이트다, 뉴 수박이다. 그리고 신천지다. 네. 봐라 뉴 이재명 보니까 이 신천지 둘 다 뉴를 표방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다 한 몸 한통속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그냥 망상이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한길 씨나 그 황교안 씨가 지금 가고 있는 길하고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네. 일단 이 망상이 시작이 될 때 가장 큰 거기에서 촉발제가 되는 거는 에고의 무한한 과잉이거든요. 에고의 과잉. 그래서 이 세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고,
이걸 통해서 이 세상을 덮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세계가 자기 자신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에고 과잉 세계 속에서 그게 되지 않으니까 현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기 머리에서 그런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그냥 어떤 환상 같은 것들을 판타지를 갖게 되는 것이 이런 이제 정신병적 상황으로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네. 거의 광인 모드를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 예.